질문 없으시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다를 만드시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난수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숫자 10개를 정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수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이런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에서 짝수 홀수를 하는 게 딱 좋겠군요. 그죠? 네, 간단하게 그 숫자가 짝수이면 2분 리스트에서 그 원소가 짝수이면 영어로 2분 그리고 홀수이면 odd라고 하는 문자열 odd를 갖는 새로운 리스트를 랩핑시켜보려고 해요. 랩핑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본 리스트가 뭐 10, 뭐 55, 90, 뭐 이런 세 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핑 시켜보려고 하는 거는 10은 짝수니까 2분 55는 죄송합니다. 홀수니까 odd 90은 짝수니까 even 이런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숫자가 더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도 even이나 odd와 같은 그런 문자열들이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가지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10개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난수로 만드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랜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랜덤 넘버스라고 리스트 하나 만들까요?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에 썼던 리스트 컴프레hension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넘버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고요. 그죠? 대괄호니까 리스트고요.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저장하면 될까요? 난수를 저장하면 되겠죠. 난수를 만드시는 방법. random, rand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범위잖아요. 범위. 그죠? range 어디서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시작하는 값 0은 생략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란 뜻이라고 했죠. 0 이상 100 미만. 이게 딱 그 얘기잖아요. range 100 그러면 0 이상 100 미만이에요. 자, 이런 난수를 몇 번 저장할 거예요? 10번 저장할 거죠? 그러면 반복문 써주면 되죠. in range 10번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네,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range 오타 있어서 그렇죠. 오타 있어서. 네.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난수기 때문에 이 순서는 다를 거고요. 어쨌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숫자들 10개가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고, 네, 자, 맵 함수를 이용하셔서 51이면 odd, 96이면 even, 40이면 even, odd 이런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 밑에 셀에서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돼요. 맵 함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맵 함수.
맵 함수 안에 람다만 잘 넣으시면 되겠죠. 람다만 잘 넣으시면. 네, 결과 잘 나오세요? 아니면 제가 봐드릴까요?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핑한 결과를 저장할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변수에 매핑 결과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불안하네요. 이거 지금 콜앱하고 연결이 끊겼다가 붙었네요. 네트워크가 여전히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핑한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매핑을 하실 때에는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 함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 이터러블, 즉 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리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고 일단 넘겨두고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면 넘버스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넘버스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even 또는 add라고 하는 문자열로 매핑.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even 또는 add로 매핑.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even 또는 add로 매핑을 해주는 무엇을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걸까요? 함수를 이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람다가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는 아규먼트가 몇 개 있으면 되냐면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콜론을 써주는 거는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써주기 위해서 콜론을 써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리턴을 할 거는 뭘 리턴하는 거예요? even을 리턴하거나 또는 add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even이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dd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언제냐? 이게 조건이죠. if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건 짝수란 뜻이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은 짝수니까 이런 경우면 even을 리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이란 영어 단어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리턴하겠다? add를 리턴하겠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람다 표현식
람다 함수입니다. 파라미터, 그 다음 콜론, 그 다음에 리턴 값. 그리고 리턴 값 자리에 식을 하나 써준 거죠. if else 식을 써준 겁니다. if else 식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even, 그렇지 않으면 add,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매핑의 결과고요. 그 매핑의 결과를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튜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다가 결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은요. 리스트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누구한테 전달할까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 함수한테 전달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로 할게요. 람다한테 전달을 합니다. 람다한테.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는 51이 되는 거예요. 5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여기에 50. 네, 죄송합니다.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좀 끊겼다가 다시 붙은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게 조금 될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맵 함수가 하는 역할은요. 넘버스, 두 번째 아규먼트죠. 리스트에 있는, 이게 리스트예요.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선택을 해서 그 첫 번째 원소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람다 표현식 함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함수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파라미터 x가 첫 번째 x는 저 같은 경우에는 5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1 나머지 2를 계산을 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니까 else. 그러면 뭐가 선택이 되는 거냐면 add라고 하는 게 이게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 그래서 add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원소에 대한 그 검사가 매핑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원소에 대한 매핑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소를 람다 함수한테 넘겨줍니다. 두 번째 값은 이번에는 96이 되는 거죠. 이번에 x는 96이 되는 거예요. 그럼 96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0이 맞아요. 0이 맞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even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저장되는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값까지를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값 같으면은 이 x가 이번에는 35가 되는 거죠. 35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하는 게 3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죠.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dd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add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개의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그 10개의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고, 튜플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튜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매핑이 하는 역할이에요. 동작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무엇을 질문을 주셨냐 하면 if else 표현식에서 elif를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주셨어요. 대답부터 먼저 드리면 elif는 없어요. elif는 없고요. 대신에 if else 뒤에 if else를 다시 한번 겹쳐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 있을 수 있죠. 예, 아마 그런 데이터 프레임 본 적 있으시죠? 수업 시간 중에. 어, 그 나이를 연령대별 어떤 통계를 계산하고 싶어요. 뭐 10대의 평균, 20대의 평균, 30대의 평균. 그러면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나이, 숫자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0에서부터 9세까지, 10세부터 19세까지, 뭐 20세부터 29세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주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또 이거를 뭐 10살 단위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0대, 그 다음에 뭐 성년, 그 다음에 뭐 노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좀 크게 한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미성년, 성년, 노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통계가 뭐냐에 따라서 구간을, 그러니까 연속적인 숫자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별 어떤 뭐 통계 값들을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거를 흉내를 내보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6세라고 하는 나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결과를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0세부터 19세까지로 할게요. 0세부터 19세까지는 미성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틴이라고만 할게요. 틴. 사실 틴이 아니기도 하지만 20세부터 59세까지를 어덜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할게요.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정도로 어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0세부터 뭐 100세, 뭐 150, 120세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죠? 이거를 크게 몇 개로 나누겠다? 만약에 20보다 작으면 틴, 만약에 60보다 작으면 어덜트,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니어,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카테고리. if, elif, else를 쓰면 되겠죠. if, elif, else를 쓰면 되는데 표현식으로만 하면 elif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카테고리에는 틴을 저장하면 돼요. 언제 나이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으면 20보다 작으면 요거 표현한 거죠. 요거. 나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으면 틴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 틴이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엘리프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어덜트하고 시니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서 20세 미만과 20세 이상 두 가지로만 나눌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else에서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덜트 아니면 시니어. 그럼 여기를 괄호로 써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age라고 쓰셔야 돼요. 뭐보다 작으면 6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 senior라고 쓰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서 여기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20보다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아예 이렇게 할까요? 0보다 작은 나이는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0보다 작은 나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20보다 작으면 teen, 그렇지 않으면 성년, 언제? 60보다 작을 때. 그것도 아니라면 senio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else를 겹쳐서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는 앞에 있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값이 하나가 원래는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도 조건에 따라서 값이 두 가지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는 앞에 값,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 값.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카테고리. 자, 이 경우에는 나이가 16살이면 틴이에요, 어덜트예요, 시니어예요. 틴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프린트 했을 때 틴이라고 되면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럼 만약에 30살. 자, 여기에서 보면 30살은 틴이에요, 어덜트예요, 시니어예요. 어덜트죠. 여기 30으로 바꾸면 어덜트로 나오는 거 맞죠? 자, 여기도 보면 동작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여기서 검사를 해봐요. 나이가, age가 20보다 작은지, 20보다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S로 가겠죠. S로 갔더니 두 개 중에 하나래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검사해요? 60보다 작은지를 검사해요. 이 나이가 60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하는데 조건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어덜트가 되는 거예요. 어덜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77순인 분이 계셨어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예요? 틴, 어덜트, 시니어 중에 시니어죠. 그럼 실행해 보면 시니어 맞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20보다 작은지 age가 20보다 작은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else로 들어가요. else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검사를 하죠. 6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if else 표현식에서 elif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카테고리가 더 있다. 그럼 else 다음에 요 안쪽에서 또 괄호를 해주고 또 if else를 또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개수만큼. 근데 너무 많이 겹쳐 쓰시는 거는 보기가 좋지는 않고요. 보통 한 2단계에서 많아야 한 3단계 정도? 요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함수를 직접 정의를 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if else 문으로 쭉 이렇게. else가 너무 많으면, elif가 너무 많으면. 아마 여러분들 아래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if el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건식 써주고 그 다음에 값 하나 써주고 값 2개 써주고 이거 함수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R에서 이런 함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f else 자체가 함수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X 그렇지 않으면 Y 기억 안 나시는군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두 번째 값이 else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if, else 함수를 써서 조건식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값 yz 다른 값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 else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는 위치에 if, else 함수를 막 겹쳐가지고 쓰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파이썬 시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파이썬에 집중하시면 돼요. 파이썬에 if, else, 값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 값이 2개면 다시 여기에서 if, els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응용을 해보죠. if, else 표현식 2개 겹쳐서 쓰는 거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응용을 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ag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리스트를. 이것도 난수로 만들게요. 10개 난수로 만들어 볼게요. random, rand, range. 100보다 작은.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없고 99세까지 있는 걸로 0부터 99세까지 있는 걸로 하고요. 10개만 만들겠습니다. 10개만 for in range 10개. 자, 이렇게 해서 age를 출력을 했어요. 이건 68세란 뜻이고요. 87세, 60세, 81세. 노년층이 좀 많군요. 어쩌다 보니까 10대가 하나도 없어요. 10대가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도 10대가 하나도 없군요.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10대 들어가 있고요. 30대도 들어가 있고요. 80대도 들어가 있어요. 자,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위쪽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맵 함수를 이용하셔서 82세 그러면 시니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47세 그러면 어덜트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4세 혹은 19세 이러면 teen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매핑이 되면 돼요. 한번 밑에서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답은 다 있죠. 람다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아마 위쪽에 힌트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람다를 만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핑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핑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A, G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죠. 얘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G는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자, 이 자리에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함수를 직접 만드실 때는 람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를 꺼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돼요.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매핑을 시킬 건지, 즉 x가 82일 때는 어떤 문자열을 매핑을 시키고 x가 47일 때는 어떤 값을 매핑을 시키고 x가 예를 들면 4일 때는 어떤 값을 매핑을 시킬지를 콜론 뒤쪽에다가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tee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if 언제냐면 자, 여기서는 파라미터 변수가 x죠. x가 뭐보다 작을 때 2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else일 때 제가 여기다 괄호를 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개가 뭐냐면 adult이거나 또는 senior예요. adult는 언제냐면 if x가 60보다 작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senior라고 넣을 거예요. 이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람다 표현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은요, 이렇게 나눠버리세요. 람다 표현식을 쭉 써주고 쉼표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부터 그 다음 줄에 써버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겠다 그러면 리절트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결과 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지 82세는 60보다도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니어 맞죠? 그 다음에 47세는 6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덜트. 45세 마찬가지로 어덜트. 79세 60보다 큰 경우니까 이쪽에 else죠. 그러면 시니어. 4세는 2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럼 뭐죠? 틴. 여기가 틴. 이런 식으로 쭉 몇 개가 매핑이 됐냐면 10개가 매핑이 됐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매핑이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리스트나 문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매핑이 끝난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매핑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냐, 튜플로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서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그 함수를 필터라고 하는 함수 또는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람다를 만드시는 연습만 잘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번 우리가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이썬이 제공하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의 한 가지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항상 그 필터링이 끝난 결과나 매핑이 끝난 결과를 리스트 자,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필터 또는 그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링된 결과 그리고 또는 매핑된 결과를 리스트 혹은 튜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함수의 결과값을 한 번 더 감싸주는 게 필요를 했었죠. 리스트로 만들어줘라 혹은 튜플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두 번 써야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필터링이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핑이 동작하는지 직접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서 아예 우리가 만드는 함수에서는 리스트 자체를 필터링된 리스트를 리턴하거나 매핑된 리스트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5분이면 만들 수 있겠죠. 섹션을 스몰 섹션으로 할게요. 세 번째 단계 섹션으로 하고 필터링 구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라고 하죠.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 함수 이름을 내가 만드는 필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필터. 저는 아규먼트의 순서를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거랑 반대로 거꾸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터러블 다시 얘기해서 리스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펑션을 전달해 받을 거예요. 반대죠. 네. 거꾸로 했어요. 청개구리처럼.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 함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적어보죠. 함수는 무엇을 할 거냐면 필터는 필터예요. 필터. 필터 러블의 원소들 중에서 함수 fn은 함수예요. 함수 fn의 결과가 추루가 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할 거다. 이게 우리가 만들 함수가 할 일이에요. 함수가 할 일이고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파라미터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 이터러블은 리스트 또는 튜플 이런 타입이 오면 된다. 리스트나 튜플이 오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떤 타입의 리스트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숫자들의 리스트가 와도 되고요.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와도 되는 거예요. 숫자들의 튜플을 전달받아도 되고 문자열들의 튜플을 전달받아도 돼요. 이터러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반복 가능한 타입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펑션이에요. 파람이라고 써야 되겠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펑션인데 이 펑션은 아규먼트가 하나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두 번째 전달해야 될 함수는 무조건 아규먼트는 한 개이고 그 다음에 true나 false를 리턴하기만 하면 돼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함수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를 펑션의 아규먼트한테 전달해서 펑션이 true를 리턴해주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할 것이고 원소를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는데 false를 리턴해주면 리스트에 추가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값을 리턴을 해야 돼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필터링된 결과들을 저장할 빈 리스트예요. 즉 함수의 리턴 값이 true가 되는 녀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반복을 할 거예요. 무엇을 꺼내서? x를 꺼내서 어디에 있는? 이터러블에 있는. 이터러블이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라 그랬잖아요. 이터러블은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니까 for-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서 x, 여기에서 두 번째를 꺼내서 x, 여기서 세 번째를 꺼내서 x에다가 저장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if 만약에 자 얘는 함수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fn 하고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넣어서? x를 전달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 한 개를 꺼내서 그 원소 한 개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값이 true이면 함수가 true를 리턴해주면 어디에다 append 하겠다? result에다 append를 하겠다. 무엇을? x를. 얘가 resul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터러블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끝날 때까지 반복하겠다. 반복할 때마다 함수 f의 리턴 값이 함수 fn의 리턴 값이 true이면 이게 true란 뜻이잖아요. 그죠? true가 아니면 append를 하지 않고 true이면 append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결과 리스트. 그러니까 필터링 결과 리스트죠. 필터링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result만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 함수가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에러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뭐 에러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얘가 필터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실행. 자, 함수가 만들어졌죠.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숫자들 가지고서 짝수, 홀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짝수, 홀수 있었죠. 숫자를 하나 더 만들까요? 이왕. 자, 함수가 만들어지셨으면 넘버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게요.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andom.rand range 100보다 작은 숫자들로 만들게요. 이렇게. 일단 넘버스를 프린트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방금 만든 필터라고 하는 함수, my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리스트. 두 번째 아규먼트가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넘버스를 먼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람다를 줄 거예요. 람다는 짝수냐 홀수냐. 그래서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요거는 짧군요. 이거는 뭐만 필터링 하겠다는 얘기예요? 숫자들 중에서 짝수만 필터링. 정말 그런지 아닌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나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숫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결과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짝수들만 제대로 선택을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터러블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전달. 이터러블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함수한테 전달. 이터러블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함수한테 전달. 그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 append, else는 없죠. else 없으니까 true를 리턴하지 못하면 append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필터 함수가 거의 요거랑 비슷한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 보충 설명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15분 정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